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키오스크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키오스크 만들기 할 때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새로 이제 GDI 플러스 엔진 출력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저기에다 이제 메뉴판을 구성해서 이제 이미지로 복제를 떠서 계속 사용하기로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작업하려다가 시간이 이제 한 시간이 오바되어서 중지하고 끊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저 메뉴판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구성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2로 바뀔 거고요. 작업은 여기 우리가 메뉴판 그리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하면 여기서 구성된 게 복제되어서 여기서 이제 출력되게 그죠? 그렇게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이 총 9개인데요. 지금 화면에 다 배치를 못하니까 한 줄에 3개씩 이 그림처럼 3개, 3개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좌표 개념을 기존에는 인덱스를 좌표로 바꾸는 형식으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법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리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출력 자체를 이중 반복문 써서 그냥 X축으로 3개, Y축으로 3개 이렇게 출력되도록 구성을 해놓고 출력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좌표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1차를 2차로 바꾸는 1차식을 2차식으로 바꾸는 거 쓰지 않고요. 그냥 int y는 0부터 y줄에 이제 3개, 그러니까 y가 이제 줄이니까 3줄 쓰겠다는 뜻이고요. 뜻이고, 그 다음에 x축, 수평 방향으로도 3개. 이렇게 되면, 안쪽 포 반복문이 3번씩 총 9번 돌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 반복문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문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총 9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할 텐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G 아이템에 지금 그림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 들어 있잖아요. G 아이템즈 여기에.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그림을 먼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그죠?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지금 XY로 돼 있어서 2차니까 이 I가 없어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G 아이템이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메모리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출력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출력할 거냐면 이렇게 출력해 나갈 거예요. 이게 3개 출력되고 그 다음 포가 여기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는 그 Y 좌표 있는 그 반복문이고 이렇게 도는 건 X의 반복문이죠.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표는 그렇게 따질지라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G 아이템은 데이터잖아요. 그 항목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죠. 걔는 그냥 쭉 직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세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저렇게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그런 복잡한 거 안 쓰셔도 돼요. 뭐 복잡하진 않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1차식으로 그냥 쭉 하면 되는데 이 i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이름이 뭐죠? KID 그죠? 기억이 안 나네. 포인트 P는 해서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항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배열 변수의 주소를 이 포인터 P가 가지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P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P++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를 하게 되면 이 P는 이 반복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일씩 증가할 겁니다. 다음 항목을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읽어 드릴 때도 썼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P++에서 순차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는 순리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다 넣었냐면 이 결국은 이 X가 3번씩 그죠? 이게 3번씩 반복하는데 이게 총 그룹으로 또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문은 총 9번 반복하는 겁니다. 3번씩 3번 도는 거니까 총 9번 반복하는데 이 포문에다가 P++를 자연스럽게 넣어 놓으면 총 이 플러스가 9번 반복하는 거죠. 즉, 이 포문 안에서 돌 때는 얘가 9개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굳이 2차식을 1차식
인덱스로 변환하지 않아도요. 그냥 P를 계속 쓰면 자연스럽게 3개씩 잘려서 출력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그림이 로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표를 그냥 이용해서 그러면 드로우 DCP 해서요. AP 앱에 이걸로 출력해야 되겠.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DCP 갖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API 거 쓰면 안 됩니다. 요거 써서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P가 가리키는 P 이미지를 출력할게요. 그죠? 얘가 지금 G 아이템즈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이미지겠죠? 출력하는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좌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X축, Y축 좌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냥 따닥따닥 붙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이 지금 원래 이미지는 250인데 250 하면 총 75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출력할 때는 200으로 줄여서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원래 250, 250인데 제가 이걸 200으로 기준에서 출력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20 크기로 줄여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는 200으로 출력하고 요 간격도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간격을 20 줘서 200에 200으로 출력을 하는 250 이미지를 200으로 출력하는데 사이에다가 20 간격을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칸 간격까지 포함하면 220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백을 20 줘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공은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곱하기 220 요렇게 해서 이제 x가 건너가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측에다가 여백이 너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앞에다가 5만큼의 여백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큼의 여백을 주고요. 이건 이 이미지로부터 5가 더 떨어지는 겁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지금 제가 영역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영역에서 5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x 좌표를 가지게 한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y는 높이가 200인데 얘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가격까지 다 표시해야 돼서 제가 높이를 200 이미지는 200인데 전체 높이는 29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백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90을 쓸 거고요. 얘도 위쪽에서 5 정도의 여백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폭은 200이고요. 200이고 높이도 200으로 이렇게 출력하게 작업했습니다. 이게 상품 이미지 출력 거죠. 상품 출력.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나중에 상수 처리 다 하는 게 좋은데 상수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 얻어와서 지금 우리가 강제로 바꾼 거잖아요. 250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지 크기 얻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냥 디파인 처리해서 나중에 작업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아직 글씨를 출력 안 해서 글씨를 한번 출력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 여기 밑에다 글씨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 한글 이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글 이름을 바로 밑에다 출력할 건데 보자. 이게 우리가 중간 정렬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 정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출력되는 220의 공간에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한글 이름을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렬 개념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 정렬 개념을 제공하는 draw text DCP 같은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함수가 제가 아직 rect SB 구조체가 적용되지 않고 rect 구조체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한글이 출력될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출력될 영역을 렉트로 잡아서 정렬 옵션 줘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저 위치를 잡으려면 모든 게 9개 다 동일한 그 비율로 값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일단 상품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 렉트 구조체를 써서 써야 되기 때문에 렉트 구조체 한 변수 하나 쓸게요. 렉트 R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select 이렇게 해가지고 $R 좌표가요. 얘가 이거랑 똑같겠죠. 얘가 시작하는 위치는 시작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y는 달라지겠네요. y는 아래쪽이니까
x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위치가 이 그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해야 되고, 요거는 그 그림이 출력된 그 아래쪽에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우리가 200 크기로 출력했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200만큼 내려온 위치에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200만큼 그림을 200 크기로 출력했으니까 200 출력한 그 밑에다가 출력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200, 200으로 출력됐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출력을 할 거고요. 이게 그림 높이잖아요. 200 높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면 그림이랑 겹칠 테니까 그림이 출력된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에다가 200만큼 더한 데다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폭과 높이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좌표 주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번 더 적고 여기다가 폭과 높이만큼 더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시작적 끝점이 아니라 시작적 끝점 개념 써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렉트 SB 같은 경우는 폭 높이 쓰니까 이거를 이제 폭 높이 값을 주면 되는데 그죠? 그럼 좀 더 쉬웠을 텐데 얘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시작점 끝점이니까 시작점에서 폭과 높이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 x에다가 더하기 폭을 얼마로 줬더라? 이 전체 그러니까 얘는 전체니까 200이 더 더해져야 220이 더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려면 요거를 그냥 얘는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220만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잖아. 끝까지 가서 센터 정렬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y도 밑에가 요거에서 290만큼 내려온 거 그림이 200만큼 x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y는 290에다가 200에다가 30만큼만 더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얘는 그림이 내려온 만큼 밑에 출력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여기는 자기 요번에 그 한글로 출력할 높이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는 정렬을 쓸 건데 y도 정렬을 쓰긴 하겠지만 높이가 30밖에 안 되고 x는 전체 크기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20만큼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렬을 이제 하려면 이만큼이니까 실제로는 자기 그 전체 크기 폭으로 정렬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폭은 전체 폭을 써야 되니까 220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높이를 제가 30으로 잡았거든요. 30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높이는 그러니까 시작좌표 그죠? 시작좌표 요거잖아요. 시작좌표 여기다가 그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그 공간에 그 폭과 높이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뭐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00만큼 220인가 요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얘랑 얘가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다가 그 폭만큼 그러니까 220만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폭인 거죠. 우리가 사용할 그 한글 여기 이제 그죠? 상품 한글 이름 출력할 때 쓰는 그 공간이 폭은 이만큼이고 높이는 이미 220에 30을 쓰겠다는 거죠. 그 공간을 이 공간을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내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드로우 렉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잘 애매하다 할 때는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은 앰퍼센트 이건 그냥 써야 되는구나. left r.탑에 이제 폭과 높이 줘야 되니까 r.right 빼기 r.left r.bottom 빼기 r.탑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색깔을 하나 둘 이게 왠지 DCP가 없네요. 이름이 DCP 이렇게 적어주시면 볼까요? 색은 안 지어요. 그럼 요게 이제 이 공간이 들어간 거죠. 지금 요 사각형 한 칸이 한글이 나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컵으로 된 건 높이가 기니까 괜찮죠. 이게 보이는 게 바로 밑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한글이.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얘는 좀 떠 있겠죠.
이게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림을 만들 때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림을 아래쪽에 맞춰서 그랬다면 얘도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그림이 자신 원본 이미지에 중앙정렬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만큼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Y 마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할 때 이 Y 마진 값 줬잖아요. Y 마진. 그래서 첫 줄에만 40씩 Y 마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반영해서 그림을 좀 낮춰서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Y 마진이 다 0인데 첫 줄 애들 3개만 Y 마진이 40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좀 아래쪽으로 낮춰서 출력을 할 겁니다. 더하기 P의 그죠? Y 마진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위쪽은 좀 여백이 좀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기가 영역을 맞추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해졌잖아요. 이렇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한글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정렬된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단 요거 남겨놓을게요. 지우긴 지울 겁니다. 일단 남겨놓고 한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는데 저기 이제 출력되는 한글을 글꼴을 주화체를 쓸 거고요. 24 크기로 쓸 겁니다. 그래서 change 폰트 DCP 쓰시고 PDCP에다가 뭐야 시간 어디 찍혔네 하고 여기다가 글꼴 써주시면 돼요. 이게 배달의 민족 주화. 만약에 자기가 주화체 쓰고 싶지 않으면요 다른 거 뭐 맑은 고딕이나 뭐 굴림체나 궁송체나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쓰고 싶으면 자기 컴퓨터 설치 안 돼 있으면 제가 그 저번 스텝 1에 그 링크 남겨드렸죠. 그 링크를 보시고 주화체 설치하고 쓰시면 됩니다. 24 크기고요. 강조체는 쓰지 않겠습니다. 0이 이제 강조체 쓰고 싶으면 1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글꼴을 지정하고요. 글꼴을 변경하는 거죠. 글꼴을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출력하면 됩니다. 상품명을 draw text dc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pdcp에다가 출력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출력될 좌표는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요걸로 그죠? 렉트 구조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죠? 만들어서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 색깔 줄 겁니다. RGB로 색깔을 뭘로 줄까요? 여기 원래 색깔이 55에 근데 지금 우리가 색깔을 이걸 안 쓰잖아요. 요걸 쓰고 있거든요. 요걸 바꿀게요. 요걸 바꿔서 작업할게요. 이 기존에 쓰던 색깔 패턴이거든요. 원래 쓰던 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뭐죠? 한글 들어가야 되겠죠? 한글이 P의 코리아 어디갔지? 그렇죠. 요거 들어가고 P의 코리아 랭스 한글 길이 그러니까 한글 문자 상품 한글명이랑 한글명의 길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센터 정렬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죠? 일일이 그 정렬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옵션입니다. 수평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글 이름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정렬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위치를 좀 쏠렸죠. 이게 정렬 옵션 줬는데 왜 쏠리냐면 이 글꼴 이 특성이 좀 그래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글꼴마다 이렇게 위쪽으로 좀 몰리는 글꼴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그 폰트 상세 정보 찾아가지고 얻어와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통 자기가 이제 어떤 글꼴 쓸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마진에 맞춰서 작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좀 더 자기가 더해서 조금 밑으로 낮춰주시면 되죠. 근데 어차피 밑에 애들도 다 위로 올라갈 거라 사실 맞추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꼴에 따라서 좀 조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위치 작업에 좀 아직 좌표 개념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그 사각형 표시해 놓고 작업하는 게 좋고요. 그 수평은
가운데 정렬 잘 된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만 좀 위쪽으로 올라간 거는 나중에 자기가 보고 더하기 좀 더 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마진 위치 조정은 여기에다가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밑으로 내려오고 싶으면 여기도 더하고 여기도 더해서 좀 아래로 강제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 밑에 출력할 글꼴도 다 위로 쏠릴 거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작업을 요거는 안 바꾸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출력하는 코드는 지금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잠깐 막아두겠습니다.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을 갖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영문 이름도 또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셀렉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셀렉트를 요 밑에다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문제는 아니죠. 이 해도 되는데 지금 X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아요. 이 폼은 도는 동안 이거랑 이거는 달라질 이유가 없고 요것만 좀 달라지겠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셀렉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여기다가 이미 여기 공간이 한글 이름 출력되는 공간이 이미 좌표로 아래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R점 레프트는 이미 정해져서 R점 레프트 라이트는 고정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이 반복문에서는 R점 이제 뭐 한글 밑에 그 영문이 나오는 거니까 R점 탑만 플러스는 해서 아래쪽으로 그 우리가 30 정도 아까 보고 공간을 잡았잖아요. 그 30 밑에다가 영문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R점 30 더해주고요. 영문은 한글보다 글꼴을 좀 작게 쓸 거예요. 그래서 R점 버텀은 여기다 원래 플러스 둘 다 같이 움직이려면 플러스 30 이렇게 해야지 같이 딱 이렇게 그 칸에 내려올 텐데 영문은 조금 더 글자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거를 30 안 내려오고 영문 폭을 20 정도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한 20 정도 되는 형태로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럼 이것도 하시면 되죠. 그럼 그게 위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확인한다면 이거 가져오셔서 꿀꿀 출력해 보면 되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예, 여기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죠? 밑에 이렇게 자기가 출력할 공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아까 30이었다면 사각형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한글 글꼴 크기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20을 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작아지는 거죠. 어차피 위에 이제 아래 X의 레프트랑 라이트는 동일한 거 써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하면 다 새로 계산해서 세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적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동영상 강좌니까 화면을 조금 끌어올릴게요.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좀 화면에 많이 보는 게 좋아서 그죠? 설명하기도 좋고 해서 요거만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문도 똑같이 조화체로 쓰겠습니다. 조화체가 영문은 근데 안 이뻐요. 딴 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조화체 쓰겠습니다. 통일해서 16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영문 출력하면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꿀게. 기존에도 바꿨었습니다. 여기 색깔을 얘가 약간 노란색 도는 걸로 했거든요. 보시면 그죠? 글자 색깔 좀 달랐죠. 이 글자가 요 색톤하고 맞춘 걸 거예요. 이 색톤은 배경색 톤하고 맞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글자 색상이 원래 우리가 정해진 게 222에 163에 28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우리 그 사각형 그릴 때 있잖아요. 여기 드로우 보드 할 때 썼던 색깔이에요. 요 색깔. 요 색깔 위쪽 선과 아래 선 색깔 썼었잖아요. 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색깔로 해서 한번 이렇게 요 ENG로 바꿔야 되겠죠. 영문 출력해야 되니까 ENG 얘도 ENG 이제 영문 이름 출력 제품에 대한 영문 이름이죠. 영문 이름 출력 한번 볼까요? 잘 나왔는지 중앙 정렬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다가 배경을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강제로 깔아놔서 좀 이상하죠. 근데 크기 보시라고 이렇게 좀 색깔 바꿔놓고 나중에 바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 자리 잡았죠? 그죠? 이쁘게 얘는 이제 폭이 너무 좁아서 위로 몰린 게 좀 적게 보이네요. 그래도 좀 얘도 위로 좀 몰렸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렇게 됐고요. 이 사각형 없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저 반대로 했구나. 예, 여기 아니죠? 요거죠? 사각형 없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 둘이 좀 멀어 보인다면 얘를 올리든지 얘를 낮추든지 해서 붙이면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출력하는 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높이는 이게 이제 20 높이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탑이 내려올 때도 20만큼 내려오는데 가격은 이름이랑 조금 더 거리를 벌릴게요. 그래서 원래 20만 내려오면 되는데 23 정도 내려오게 할 거고요. 얘는 가격이 중요하죠. 글자를 좀 더 크게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보다는 좀 크고 한글보다는 좀 작게 사용할 거라서 한 28 정도, 그죠? 얘는 지금 30이었잖아요. 한글은 30, 얘는 20, 얘는 28 정도로 작업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가져오셔서 여기다 넣고 공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게 머리로 다 암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니까 참 입문자들은 좌표 개념이 약하니까 지금 제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이제 글꼴은 똑같이 얘도 주화체를 쓸 건데 얘는 이제 글꼴 크기를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 그냥 20으로 할게요. 20만 해도 충분히 큽니다. 하고 출력하는 거는 글자 색상은 아마 제목 색상이랑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똑같이 한글 이름 색상이랑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ENG가 아니라 프라이스겠죠? 프라이스 얘는 프라이스 스트링, 그 다음에 프라이스 랭스, 이렇게 하고 가격 출력. 예, 이렇게 하면요, 볼까요? 예, 이쁘게 잘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각형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은 요거는 남겨둘게요. 테스트하라고 해요. 테스트 코드. 확인용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을 돌려놓을게요. 너무 노란색이 자극적이라서 원래 색상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뉴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죠. 요 위에 여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 위에 여백을 약간 트릭 삼아 남겨둘 수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여기다 글자 하나 쓸게요. 기존 예제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저기 그냥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그 주화체로 글자 하나 제목을 하나 써줄게요. 저기다가 비어 있는 것보다 좀 써주는 게 낫겠죠. 좀 큰 글, 좀 더 큰 글로. 그리고 얘는 강조체로, 그죠? 뭘 쓸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렬 옵션 안 쓸 거니까 그냥 텍스트 아웃으로 줄게요. 그러니까 드로우 텍스트 계열 함수는 정렬 옵션을 쓸 수 있고요. 텍스트 아웃 계열은 그냥 쓰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꼴 그냥 지정한 위치에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PDCP한테 뭘 쓸 거냐면 위치는 10,5 정도에다가 출력할 거고요. RGB24로 조금 더 강렬한 색깔을 쓸까 고민을 했지만 네, 강렬한 색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쓸게요. 원래 통일감 있는 색깔이 제일 좋아요. 또 뭘 하겠지만 색감 없다고 그냥 통일감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요, 유니코드 타입으로 한글로 쓰면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한글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메뉴판에는 드링크 메뉴 한글이 이쁩니다. 제가 큰일 날 소리 했네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이제 10일 확인하는 거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10이라고 나오면 여기 이제 넓은 자 포함 크기니까 빼고 이제 1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메뉴 타이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안 이쁜가요? 예,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글꼴을 조금 더 이쁜 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글자는 괜찮은데요. 제목 이름으로 이걸 써보니까 한글로 써보니까 좀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문을 선택한 거고요.
만약에 뭐 한글 글꼴 뭐 자기가 쓰는 것 중에 더 이쁜 글꼴이 있으면 제목으로 쓰는 글꼴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전체 이름이 다 영문이잖아요. 이게 사실 강제로 한글로 적은 거지. 메뉴들이 사실은 다 영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 영문으로 많이 적더라고요. 이쁘가 안 이쁘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 실수한 거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참조한 것들 보면 이제 여기 대부분 다 영문이 많이 적혀 있어서 그냥 영문을 적어 보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영문을 쓴 것 뿐입니다. 한글 쓰셔도 돼요.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남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기존에는 이게 선택이라는 그 버튼 컨트롤 써서 작업했는데요. 이번엔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 그림 자체를 어떤 영역이냐면 이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해 가지고 여기 추가하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쓰지 않고. 그럼 이제 이 영역을 선택하려면 이제 출력된 영역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출력하고 이미지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려면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이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미리 계산해서 갖고 있을게요. 그럼 나중에 마우스 체크할 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마우스를 체크하는 작업까지 함께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디 갔어? 여기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메뉴 항목들의 위치 있죠. 그걸 미리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렉트 SB로 편하게 할게요. 렉트 SB로 메뉴 아이템 렉트 각 메뉴 항목들을 위치를 이제 9개죠. 총 9개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이게 메뉴판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영역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아까 우리 작업할 때 여기서 알잖아요. 지금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끝나는 것도 대충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해버릴게요. 여기서 여기 똑같습니다. select 요렇게 쓸 거고요. 그죠? select 할 건데 요거 p앱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p앱 여기 ap앱인가요? ap앱이네요. ap앱이고 셀렉트를 할 건데 이제 시작 좌표는 뭐랑 같아질까요? 이게 메뉴 아이템 렉트를 넣게 되면 여기 또 인덱스가 없어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렉트 SB 얘도 똑같이 요거 이용하듯이 얘가 지금 2차원인데 얘는 1차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 쓰니까 이것도 포인터 타입으로 바꿨을게요. 포인터 P 렉트 이렇게 우회하시면 됩니다. 굳이 차원 변화 안 하더라도 우리는 1차원인 거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메모리 구조는. 그래서 요 메뉴 아이템 렉트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P 렉트가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주소가 됐으니까 얘는 앰퍼샌드도 없이 그냥 쓰시면 되겠네. 요렇게 적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좌표를 4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선택할 때 너무 딱 맞춰서 일단 요거 그냥 원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X 시작, Y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겠죠. Y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는 얘가 폭과 높이를 하나 항목이 원래 이제 폭을 200으로 썼잖아요. 그림이. 근데 아니죠. 200이 아니죠. 우리 이거 얼마를 잡았죠? 여기 650에 220이면 660을 넘어가니까 한 21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210 컴마 이게 안 맞으면 한번 조정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높이는 원래 이제 높이를 이제 290 정도, 그러니까 280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냥 280 하면 사각형이 너무 커지겠죠. 이 Y 마진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높이를 마진으로 좀 빼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Y축에서 이만큼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높이를 이제 280으로 보통 10씩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 210에서 좌우측에 10씩 제가 그냥 할게요. 일단 해놓고 좀 이상하면 제가 바꿀게요. 그러니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려요. 요거 이제 출력하려면 드로우 렉트 아까처럼 DCP 쓰고 PDCP에다가 P렉트 값 출력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영역이 지금 안 맞죠? 지금 막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그 40의 영역만큼의 보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요만큼이. 여기서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 40의 영역이 지금 보정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형 영역이 첫 줄은 좀 작아야 되는데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밑에 줄은 지금 괜찮은데 여기만 꼬였잖아요. 이게 이 첫 번째 줄이 40만큼, 그러니까 마진만큼 밀려 내려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 첫 줄만. 그럼 요 마진만큼만 Y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크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애들이 40만큼 작은 거죠. 밑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높이를 290으로 고정 못하고 마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영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5식 끝에, 그러니까 여기 양쪽으로 5식 줄여서 표시하고 위쪽도 위아래로 5식 경계선을 좀 줘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마진을 조금 주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거 쓰고 할 때도 마진을 주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만큼 안쪽으로 더 줄게요. 얘는 5만큼 안쪽으로 더 주고요. 높이도 5만큼 더 주고요. 그러면 여기 시작이 5식 마진이 들어갔으니까 랩 투 라이트 탑 버텀에 다 이렇게 마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20이 아니라 210으로 5식 그냥 폭이 주는 거죠. 양쪽에 5식 들어갔으니까, 이건 위아래로 5식 들어갔으니까 마진이 80이 돼서 좀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각형 모양이 바뀌냐면 이렇게 여백이 되는 겁니다. 타일처럼. 그러니까 붙이고 싶으시면 220에 290 쓰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듯이 조금 이렇게 여백을 줘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10씩 빼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역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돌면 내부적으로 이 아이템, 그죠? 메뉴 아이템 렉트에, 그죠? 메뉴 아이템 렉트에 이 항목들의 위치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마우스 체크할 때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40분 됐는데 마우스 선택하는 것까지 그냥 작업 그냥 밀고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요 영역은 표시할 필요 없죠. 나중에 뭐 효과 더 주시고 싶으면 줘도 되는데, 일단 영역 표시를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요거는 일단 중요한 게 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마우스 체크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기준이 뭐예요? 이 그림을 그린 기준이 이 안에 있는 그저 그 메뉴 이미지 기준으로 이 좌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표는 PDCP 기준인 거지,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만든 그 메인 PAPP에 들어있는 PDCP 있죠. 그러니까 메인 DCP 하고는 상관없는 그 출력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0,0이 어디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쯤이 0,0으로 생각하고, 그죠? 여기 안에 지금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여기를 0,0으로 하고 이 사각형이 지금 그려진 겁니다. 근데 마우스 좌표는 어디를 0,0으로 해요? 마우스 좌표는 여기를 0,0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좌표는 뭘 기준이에요? 여기가 0,0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다 그 이미지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0,0으로 보고 있는데 마우스 좌표는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한 좌표를 쓰게 되면 좌표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0,0이 된 걸 0,0을 여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여기서 기준으로 출력하면 이 사각형은 여기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력되겠죠. 밀려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사각형을 밀어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 거리를 더해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사각형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좌표를 그대로 우리 나중에 메인에서 만든 DCP로 출력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안 그려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각형은 여기를 0,0으로 그린 건데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DCP 좌표는 여기가 0,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이 사각형이 여기 그려지게 하려면 이 사각형에다 요 거리 있죠. 이 0,0 사이의 거리를 더해주면 그만큼 보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바로 더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익히는 거니까 여기다 테스트 코드 있으니까 좀 익히기 편하시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끝날 때 해주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냐면 피렉트에다가 피렉트 플러스 플러스를 안 해줬네요. 오, 큰일 날 뻔했네. 한 군데다 계속 썼어요 지금. 그죠? 여기다 이거 이거 잘했네. 피렉트 하고 .x에다가 플러스는 하셔가지고 뭘 해주면 되냐면 좌표 대주면 되죠. AP앱에 이 그림 좌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메뉴 이미지 렉트 .x. 그러니까 원점을 늘리려면 이 메뉴 이미지가 시작되는 좌표를 더해주면 그만큼 원점이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y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기준 위치를 바꾸는 거죠. 기준 위치를 현재 이미지에서 윈도우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그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우스 좌표 제대로 체크가 돼요. 실제로.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세요. 이걸 우리가 가져가서 출력 한번 해보면 압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얘가 잘 출력됐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잘 출력됐죠. 잘 출력이 아까 그 사각형 보여드릴게요. 막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출력되잖아요. 잘 출력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가서 나중에 이 메인 DC에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를 얘는 필요 없죠. 이거 지우고 이건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항상 마찬가지예요. 음은 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P앱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얘 어떻게 나오는지. 얘 색깔을 다르게 출력할게요. RGB 24에 255에 0,0 빨간색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해보면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미지에는 사각형을 이렇게 잡아서 잘 나왔는데 이 사각형을 보정 없이 그대로 메인 DS에 쓰면 이렇게 밀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5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좌측 상단으로 밀려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영역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려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좀 빨간색으로. 그죠? 그럼 우리 이걸 제대로 영역을 체크하려면 이 빨간색 사각형이 여기 있는 이 사각형랑 겹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좌표가 결국은 이 좌표 위치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밀려서.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에서 요 거리라는 거지. 이 0,0 사이의 거리만큼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거리가 뭐예요? 이 이미지가, 그죠? 이 메뉴판 이미지의 시작 좌표 있죠? 시작 좌표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어디 갔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요거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아까 지웠는데 요걸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메뉴판 있는 좌표를 더해주고 나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냐면 빨간색이랑 그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렇게 겹쳐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줬습니다.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울게요. 테스트했던 코드니까 이건 지우고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겹쳐져 있을 겁니다. 요건 제가 마우스 테스트 위해서 그냥 둘게요.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마우스 커서가 이제 이동하면 해당 항목의 위치에 사각형이 표시되게 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그럼 이제 마우스 좌표 마우스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는 메시지 맵이 마우스 좌표를 쓸 수 있는 맵이 아닙니다. 디스토리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쓸 수 있는 걸로 바꿀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지윈 32 카페에서 요 메시지 처리 있죠? 요거 선택하시고요.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렇게 마우스랑 디스트로이 쓰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업은 안 쓸 거예요. 일단 그냥 둘게요. 지우진 않고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모르니까 이렇게. 근데 업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드래그 할 일이 없으니까. 업은 지울게요. 지우고요. 이동할 때 하고 클릭할 때 두 가지만 지금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업은 없어졌으니까 여기 널 처리해주고요. 디스트로이는 저 위에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쓰던 거 있으니까 요거 추가할 필요 없겠죠. 이미 있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맵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땐 여기 들어올 거고요. 이동할 땐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여기도 이제 내부 메시지 써야 되니까 내부 메시지 쓰는 건 일단 넣어 놓을게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일단 이제 무브만 먼저 하겠습니다. 무브 하는데, 무브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현재 그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 그 항목들 위치에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할 거 우리가 이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메뉴 아이템 렉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미 저장시켜 놨어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저장해 놨잖아요. 요 영역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여기서 그냥 9번 반복하면서 아이템 렉트 어디 도망갔죠? 어디 있더라? 디스트로이 있다. 디스트로이에 보면 뭐야? 어디 갔어? 여기다 넣으면 되네요. 지금 시간이 또 다시 46분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자, 여기다가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메뉴 체크하는, 영역 체크하는 건 if pt in rect라는 함수 있습니다. 요거 써가지고요. 여기 p 앱에 화살표 써서, 이게 지금 이 키보드가 또 이상해지네요. 갈로가 두 개씩 계속 써지면 하고, 메뉴 아이템 렉트에 플러스 i, 이거 주소 써야 되는데 앰퍼센드 빼고 대괄호 없애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적잖아요 보통은. 그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어차피 배열 표기법을 포인트 표기법으로 바꾸면 요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걸 다 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a포스 이렇게. 지금 좌표 표정 아까 빨간색 그 움직이는 거, 사각형 움직이는 거 했잖아요. 좌표 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시면 그 여기에 pt 렉트가 0이 아닌 값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각형이 선택된 여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만 사각형을 표시하게 할 거거든요. 표시하게 할 거라서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면 그 사각형은 없어지게 할 거예요. 없어지게 할 거라 여기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면 없어지는 게 안 되겠죠. 이게 선택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영역이 선택이 안 되면 일로 빠져나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리는 게 없어지는 거나 나타나는 거나 둘 다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하는 거 좀 그런 것 같고, 여기는 그냥 찾는 것만 할 거예요. 찾는 것만 하고 빠져나오게 할게요.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가 있으면 빠져나온 거죠. 체크.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크에서 나오는 건데, 나오면 이 i는 못 쓰잖아요. 여기서 체크돼서 브리크로 나왔는지 아이템에 다 끝내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i 값이 필요한데, 이 폼은 안에 지금 i가 선언되어 있어서 폼은 빠져나오면 이 i 못 쓰거든요. 그래서 쓰게 하려면 이 i를 바깥의 변수에 선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밖을 빠져나와도 i 값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일단 그 if에서 i가 만약에 아이템 카운트로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항목에 걸려서 브레이크 걸려서 나왔으면 이 i는 무조건 아이템 카운트보다 작아야 됩니다. 중간에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항목에 안 걸리고 빠져나왔다는 건 이 포문에 이게 걸려서 빠져나왔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가 있어요? i가 아이템 카운트만큼 값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때는 실패한 거니까 우리가 인덱스 처리를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 처리를 선택이 안 됐으면 마이너스 1로 할게요. 그래서 i 값을 강제로 마이너스 1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안 됐다는 의미로, 선택 안 됐다는 뜻으로 i 값에 마이너스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i가 0보다 크다면, 그죠? 선택된 거고, 0보다 크면서 아이템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거나 크면서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선택이고, 마이너스 1이면 선택 안 되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걸 알아야지 중복 출력을 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위를 움직이는데 계속 선택되는 걸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택됐는데 그 옆에 한 픽셀을 움직인다고 또다시 첫 번째 선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중복 선택은 못하게, 그 위치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계속 어떤 그리기 작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누가 선택되는지를 기억하는, 그러면 selected item index 그래서 현재 메뉴판에서 선택된 항목의 위치를 이제 기억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선택 안 되므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값은 초기 값으로 처음에 선택이 안 됐을 테니까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여기다가 처음에는 선택 안 되므로 지정할게요. 안 되므로 처리를 하고요. 그쵸? 그걸 해놓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 빠져나왔는데 if에서 p앱이 아까 우리가 지금 인덱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얘가 not equal I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이 왜 이렇게 하냐면, 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다시 리드로우를 할 필요가 없죠. 다시 그리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선택이 변경된 경우에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존이랑 얘랑 값이 같다면 같은 거니까 바꾸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것도 달라진 거고요. 있다가 없어진 것도 달라진 거고, 위치가 바뀐 것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다고 안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선택되어 있던 게 선택 해제가 되는 것도 달라진 거고,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선택이 된 것도 달라진 거고, 1번이 선택되어 있는데 2번이 선택으로 바뀐 것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서 선택 여부를 체크해서 선택 여부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 여부랑 값이 달라져야지만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이 많이 체크하거나 드로잉 하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조건문에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대입해 주는 거죠. 선택 상태를 바꾸는 거죠. 변경해 주는 거고요. 선택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거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사각형을 하나 출력을 해서, 그 사각형을 출력을 해서 보여줄게요. 그래 사용자가 그게 선택되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각형을 표시하려면 이전 사각형 지워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메뉴판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그렇겠죠? 메뉴판을 그리고 사각형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그 잔상이 남을 테니까. 메뉴판 이것도 한번 없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하고 여기다가 그 i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면 안 되겠죠. i는 선 그리는 거는 선택 표시는 마이너스 1이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은 선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닐 때만 디렉트 DCP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뭘 그리냐면 예, p앱이죠. 우리가 DCP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렉트 써서 그리면 되겠죠. 현재 그 항목 선택된 거니까요. 메뉴 아이템 렉트, 그죠? 요거 하고 현재 i번째 거에다가, 이 변수가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데 얘랑 지금 같은 값이잖아요, 대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i 썼습니다. 이거 쓰면 이게 너무 길어서 i 쓴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여기 i가 아니라 요걸 써주는 게 조금 더 모양새는 더 낫죠, 의미적으로. 근데 현재 얘랑 같은 값이니까 그냥 i 쓴 거예요. 저 옆으로 밀려나가는 거 싫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은
배경색을 쓰기에는 너무 어둡고요. 뭔가 선택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번째 셀렉트를 그리는데 요거를 색깔도 그 테두리 색깔을 그냥 100씩만 늘려서 하죠. 이렇게 줄여갈게요. 하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안 나오겠죠. 뭐가 빠졌습니까? 쇼 디스플레이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지 나오겠죠. 어디 갔어? 예. 그죠? 요거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출력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각형 표시 나서 눈에 안 띄네요. 요거 테스트 코드는 닫을게요. 얘도 지금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사각형이 다 그려집니다. 안 지워지죠. 왜 안 지워집니까? 이 배경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도 교묘하게 저 사각형 그려진데 지워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고요. 요거 메뉴 원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복제를 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다시 그려야지만 되는데 그 일일이 다시 그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냥 다시 출력하고 그 위에 사각형 출력하면 이렇게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클릭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마우스 커서만 이제 움직이면 어떤 항목이 선택된지 나오고 밖으로 버스나면 사라지죠. 그죠? 안에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는 요 작업을 이제 하고 이제 클릭하면 요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요 내용이 여기 추가되게끔 하는 작업은 다음 스텝에서 제가 진행할 거고요. 일단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벌써 그 우리가 리스트 박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버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 개념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마우스 처리를 직접 다 해야 되니까 좌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도라기보다는 익숙함 정도가 낮으면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서 그죠?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넘어오셔야지 그 다음 강좌가 좀 듣기 편하실 거거든요. 편하시니까 충분히 여기서 실습하셔서 예? 자기 걸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오세요. 저는 그 다음 스텝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